7천 초반대로 맞출 수 있다면 그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기 전에 재고차를 사시는 게 어떠실지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오늘은 저희 또 동네 주민분께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아니, 연락을 하고 보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더라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차도녀TV 차도녀님과 알고 보니 동네 이웃이었던 35살 이범준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니, 이 차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3월 말에 신청해서 이제 5월 말에 받았는데 일렉트리파이드 GV70이고요. 페이스리프트 버전 출시 전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근데 이제 전기형이 더 마음에 들어서 출고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주행 가는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휠 인치에 따라서 다른데 19인치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400km고 20인치 같은 경우에는 373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기아 이런 전기차들 보면 EGMP 기반의 전기차들이 주행 가는 거리가 되게 길잖아요. 근데 이 GV70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아니고 해서 좀 주행거리도 짧고, 그리고 이제 또 신형 모델로 바뀌는 걸 또 기다리고 있는 차량이잖아요. 근데 이 모델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선택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고급감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기차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여러 가지가 있긴 했는데, 첫 번째가 GV70 일렉트리파이드였고, 두 번째가 iX3, 그리고 세 번째가 Q4 이트론. 그렇게였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조금 올드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 실내 고급감 때문에 이 차량을 선택을 하셨군요. 네, 그것도 그거고, 그리고 GV70 자체가 디자인이 되게 잘 나온 버전이고, 그리고 베스트셀러이다 보니까 선택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제네시스 GV70 오너분들 만나면 장점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디자인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이 없다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유일한 단점이 연비다. 그래서 진짜 연비 안 좋기로 또 유명한 차량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차량은 전기차니까 괜찮겠어요. 근데 주행 가는 거리가 그래도 300 중반이면 거의 400 정도 나오나요? 실주행 거리는 제가 지금 한여름밖에 못 타보고 겨울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는데, 한여름에는 딱 400 맞추는 것 같아요. 에어컨 틀면서 타면. 그럼 어떠세요? 출퇴근하면서 타기에 괜찮은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는 보통 가족들이랑 많이 타고 일할 때는 이제 와이프 차를 타는데, 번갈아서 타니까 훨씬 더 여유롭고 400km도 충분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가격도 좀 궁금한데요? 할인도 어떻게 받으셨는지 궁금하고. 이게 차가 개소세 적용 이후 가격이 7,332만 원인데 거기에 이제 옵션 추가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취등록세 이제 세제택 받아서 300 얼마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파퓰러 패키지 옵션이랑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이렇게 두 가지만 추가를 해서 가격 같은 경우는 8,360엔가로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재고차 할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게 연식은 24년형인데 생산은 23년 10월 생산 차이고요. 그래서 재고차 할인으로 6,700 정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카드 혜택이랑 뭐 여러 가지 포함해서 한 8,900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최종 구입 가격이? 최종 구입 가격이 7,000 초반인데 정확한 가격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7,000 초반 정도에 구입을 하신 거군요. 그럼 괜찮은데요? 네,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GV70 이번에 신형 모델로 거의 풀옵션으로 구입하신 분이 한 7,500? 이 정도에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원래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좀 더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할인 같은 게 많이 적용되다 보니까 괜찮게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딱 제가 생각한 마지노선 가격이 7,000 중반 전까지였는데 되게 재고차여서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전기차는 처음이신가요? 네, 전 처음이에요. 타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을 되게 선호하고, 저도 좀 자동차를 좋아하고 쏘는 타입이어서 가랑가랑한 그런 차들을 좋아했었는데 이전 차가 뭔지 혹시? 이전 차는 520D 지금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거 전기형이고요. 근데 사실 그 차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행감이 BMW가 다이나믹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나가기도 해서 되게 만족하면서 타고 했었는데 제가 좀 이상향으로 갖고 있던 차 스타일은 V8 엔진 그런 차들이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아버지께서 이제 G80 일렉트리파이드를 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간접 경험으로 했었는데 그거 승차감 되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 좀 고려해볼 만하다. 만약에 이제 집밥이나 회사밥이나 뭐 그런 게 충족이 된다면 이제 시승을 해보기도 했고 이제 여러 다른 전기차 가지고 있는 차주들 차도 타보기도 했는데 이 정도 되면은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구입을 하신 네네. 거군요. 만족도는 어떠세요? 조금 요즘 안 그래도 이슈가 있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네. 진짜 그 충전 자리가 네. 딱 비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게 어쩔 수 없이 눈치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전기차 자체가 주는 만족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승차감이랑 네. NVH 성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이게 사실 SUV 타게 되면 이제 대부분 패밀리카 용도로 많이 쓰시고 뒷자리에 타는 분들의 만족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런 일반 내연기관 SUV보다는 훨씬 더 그런 면에서 더 좋은 것 같아서 애기가 그럼 이제 거의 카시트하고 뒤에 타겠어요. 네. 그러면 그 GV70이 사실 타시는 분들은 또 괜찮다고 하는데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GV80보다는 좀 작은 차량이기 때문에 네. 뒷좌석을 패밀리카로 탈 수 있을까, 좀 좁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카시트도 설치하고 타시는 입장에서 2열 공간이 어떤지. 중요한 게 일렉트리파이드 GV70은 센터 터널이 많이 내려가 있어요. 전기차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게 EGMP 기반 플랫폼도 아닌데 공간감은 되게 잘 살린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기가 한 명이기도 하고 아직 어려서 지금 3살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공간감은 넓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요즘 워낙 차 자체가 트렌드가 커지는 추세이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큰 차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좀 이기적이긴 한데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쿠페형으로 막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카시트 설치하고 높이 같은 건 괜찮나요? 충분히 뒤에 타보면 아시겠지만 네, 주먹 하나 반, 2개 네. 이상 들어가기도 하고 성인 남자 기준으로 네. 넉넉합니다. 아,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도 요즘엔 일체형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없으세요? 안 그래도 GV70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나온 걸 보면서 전기차 GV70도 페이스리프트가 아마 동일하게 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디자인을 선호하지 않는 게 요즘 트렌드이긴 하지만 GV70 내부 디자인 컨셉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타원형 쉐입이 좀 들어가 있는 차인데 네. 이게 디스플레이가 직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전 조금 괴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음에 안 들었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럭비공 휠 스포츠 패키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나와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만족도가 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된 디자인이 더 만족스럽다. 네, 저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주행을 하기 전에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벤볼릭 방향제입니다. 제가 이 벤볼릭 방향제를 준비한 이유가 이게 SNS에서 굉장히 핫한데 패키지가 또 이렇게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신차를 사면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물론 저를 위한 선물로도 상당히 좋겠죠. 비슷한 모양의 방향제들이 있는데 플라스틱이 아니고 얘는 진짜 메탈 소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들이랑 퀄리티가 다르고 이렇게 차에 거치를 했을 때 상당히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향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떤 향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벤볼릭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실제 조향사분이 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을 골랐는데 불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100% 무료 교환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믿고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브랜드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향은 블랙베리 앤 베이 향입니다. 되게 고급스러운 향이 나서 지금 이 GV70에도 상당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메탈 소재로 컬러 다양하게 배치를 해봤는데 어떤 컬러든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럼 이 차량 이제 주행감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냥 일반 내연기관을 제가 최근에 같이 오너분이랑 또 오너 인터뷰하면서 네.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저는 약간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잔진동? 그런 것들이 엔진이 없으니까 차의 떨림이나 그런 것도 네. 없고 그리고 뭔가 차 노면의 잔진동 같은 것도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어떤 것 같아요? 그 이제 일렉트리파이드 GV70에는 프리뷰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사실 없고와 있고 차이를 저는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요철이나 방지턱 이런 거 넘을 때 뭔가 그게 작용하는 듯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플라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네,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주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SUV 타시는 분들이 제일 불만족스러우시는 게 사실 2열에서의 그 통통 튀는 어떤 승차감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와이프랑 뭐 애기는 아직 말을 말이 안 못하니까 통하네. 네, 말이 안 통하니까 네, 물어보면은 이전에 타던 차랑 크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좋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주행감도 주행감이지만 이제 정숙성 때문인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게 내연기관이랑 비교했을 때 배터리 때문에 좀 더 묵직하잖아요. 네. 차가 무겁기 때문에 네. 더 안정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이게 전차도 520D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되게 땅에 붙어서 가는 그런 네, 주행감 때문에 되게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배터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체 무게감 때문에 좀 깔아서 가는 느낌? 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너무 과격하게 운전하거나 막 네. 급발진, 급제동 하게 되면은 꿀렁임이 되게 심하긴 한데 뭐 안전운전 하시면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520D는 몇 년 타셨어요? 이게 사실 스토리가 있는 게 18년식 그 차는 제가 이전 차 F바디를 원래 탔었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이제 추돌을 해서 전선으로 이제 폐차 처리를 하는 바람에 중고차를 산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도 되게 토크가 좋잖아요. 네.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아, 확실히 이게 미션이 없는 게 엄청나게 그게 큰 것 같아요, 차이가. 이게 더 이렇게 확확 나가죠. 네네. 그래서 사실 혼자 탈 때 만약에 되게 쏘는 분들이라면 가족들이랑 같이 탔을 때는 훨씬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디젤은 좀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나요? 그쵸. 아무래도 아무리 그 잔진동을 잡는 기술이 있을지언정 네. 이게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따라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회생제동은 단계 조절이 가능한 거죠? 네네. 보통 어떻게 두고 다니세요?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레벨 1로 하고 다니고요. 아 그래요? 네네. 저는 완전 그 아이페달 모드로 네. 다니거든요. 이게 제가 써보니까 레벨 1이나 뭐 0은 당연한 거고 1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기존 그 내연기관 차량이랑 이질감이 없고 저도 아이페달을 써보긴 했는데 이게 네. 좀 불편했던 게 그러니까 오토로 0이나 1을 놓으면은 제동을 할 때 뒤에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뒷분들한테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몇 번 있었어가지고 저는 그냥 오토는 해제하고 1로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온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자동차를 좋아해서 유튜브를 많이 챙겨보는 편인데 네, 그걸 실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회생제동을 막 쓰면은 가족들이 멀미하고 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는 사실 혼자 탈 때 많이 쓰는 편이고 뭐 오토나 그런 거는 가족들이랑 타면은 그냥 레벨 1로 해놓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아 그리고 그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1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들어가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좀 다른 건가요? 저는 현대차는 자차로는 처음 타보는데 네. 자율주행이 이게 HDA2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HDA2가 생각보다 저는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BMW도 그게 되게 잘 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네, 잘 되어 있죠. 그거랑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저는 크게 차이를 잘 못 느끼는 수준이어서 그래도 국산차 기술력이 많이 올라오긴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두 대를 같이 탔었거든요. 원래 네. 5 시리즈랑 아이오닉 시리즈 네네. 같이 타다가 5 시리즈를 판매하긴 했는데 진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되게 비슷했어요. 네네. 다 작동 그 앞차 간격 잘 맞춰주고 네. 차선 잘 잡아주고. 네. 그리고 앞차 출발하면 알림음 주는 것도 있었고. 맞아요. 네네. 그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주행하면서 만족스러운 옵션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수입차 같은 경우가 제일 그 허들인 게 아무래도 그 편의성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물론 CCNC는 아니고 고급형 6세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인터페이스는 네. 충분히 수입차보다 오. 훌륭하게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제 저도 업데이트 했는데 되게 불만족스러웠던 게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네. 이게 6세대였는데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해줘가지고 어제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되는 상황. 무선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렇게 네. 무선으로도 업데이트가 되는구나. 네네네. 오.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확실히 그게 국산차의 장점인 것 같아요. 또 단점이 있을까요? 제일 불편했던 거는 아무래도 제가 아기가 있어서 내려서 뒷문을 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잠겨 있다 보니까 뒤에는 이제 도어 터치가 없거든요. 도어 핸들 터치가 없어서 이게 원래 뒷문만 잡아도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그 앞에 도어 핸들을 잡아서 연 다음에 뒤를 열어요. 네, 그게 너무 불편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네, 되니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없어 보이고. 원래 BM은 그렇게 안 했었나요? 네네,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있다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단점을 말해주신 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있다가 없으니까 딱 느껴지는. 네, 그리고 제일 많이 말씀 주시는 충전구 위치. 충전구 위치가 앞에가 불편하기는 한데 또 적응되면은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보면서 들어가시나요? 아니요, 저는 전면 주차도 잘하는 편이고 그리고 어차피 충전을 일주일에 한 번 하면 그 한 번 주차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라서 근데 불편한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부스트 모드가 있네요? 네네. 부스트 버튼이 스티어링 휠 하단에 위치해 있고 사실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누르면은 이제 10초 동안 출력을 풀로 당겨서 쓰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도로 사정상 이거를 쓸 수 있는 도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밟진 않더라도 한번 해볼까요? 네. 우와! 오! 소리가 되게 멋있는 소리가 나는데요? 그래서 이게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나 혼자 타서 조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한 번씩 왜 안 좋은 일이? 네네. 스트레스용으로 물론 되게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내연기관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들은 이거 한번 쓰면은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근데 전기차들은 좋은 게 이런 기능을 써도 어차피 전기니까 맞아요. 부담이 없다는 거? 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전기차 이 가격에서 사실 뭐 출력으로만 봤을 때 이 정도 출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만 고려했을 때의 경우이지만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씩 재미로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마도 가격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때 이제 페이스리프트 버전 GV70 이 GV70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의 가격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7천 초반대로 맞출 수 있다면 그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고민을 하시고 계시다면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기 전에 재고차를 사시는 게 어떠실지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